안녕하세요. 2024년 특별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방고시에서 위생과 미생물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물론 선생님을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특별반 수업으로 원래 이제 실강에서 만나던 친구들도 있고 또 오늘 인강에서 보던 선생님을 이제 만나러 오신 분도 있는데요. 특별반 수업을 이제 들어야겠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오셨을 텐데, 이 특별반 수업은 듣고 나면은 또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가장 그 합격생들 중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수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기존 커리큘럼에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강의 수가 많아서 이렇게 허덕허덕 할 텐데, 이 특별반 수업까지 이제 작정은 했지만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특별반 수업 가지고 내가 다 씹어 먹겠다. 기존 커리도 복습하면서 특별반 수업도 잘 쫓아와서 내가 이 수업만 많고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 커리도 하면서 또 내가 시간을 쪼개서 특별반 수업에 더 플러스 하고 복습에 계속 응용해서 시험 때까지 이 텐션을 유지하고 또 기억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좋은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1월 달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1월이 되면 특별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제 정식 공고가 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모든 시도별로 이제 사전 공고가 있는 시도들은 있지만 정식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 특별반 수업은 주로 이제 경력 경쟁 친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경기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도가 이 경력 경쟁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도인데 현재 경기도는 사전 공고상 1차 시험을 3월 16일에 보겠다. 2차를 3월 30일에 보겠다. 그럼 초시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거든요. 근데 둘 중에 이제 1차 그러면 두 번 다 보나요? 그렇지 않고 이 두 번 중에 한 번에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어떤 시기에 시기직이 같이 이렇게 공고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날짜에 보는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1월 달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1차에 뜰 수도 있다 생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혼자 30일에도 뜰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아닌 16일에 뜰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1차에 식품위생직을 시험 봤기 때문에 현재 모든 학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도 학원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회차에 봤던 직렬은 2회차를 조금 생각하고 있고 1회차에 봤던 직렬들은 1회차를 조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기직은 현재 1회차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특별반 수업도 좀 조정을 했던 거예요. 시기도 좀 땡겼고 조금 한 주차 줄였고 근데 30일에 뜰 수도 있고 16일에 뜰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4월 20일에 볼 것 같습니다. 조금 늦죠. 약간 경기도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북은 4월 20일에 이제 시험을 볼 것 같고 경상남도는 하반기에 있습니다. 보통 10월 달 이렇게 공채 시험이 이렇게 지방직 시험이 있는 6월하고 10월이 있는데 10월에 같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짐작일 뿐 우리가 정식 공고가 나와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정식 공고는 언제 나나요? 라고 하시면 보통 2월 초에 납니다. 설날 앞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1회차가 3월 16일이기 때문에 2월 초쯤에 이제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그러면 정식 공고는 올 한 해 동안 있을 1차부터 시도에 따라 4차, 5차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고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나 중간에 추가 공고가 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공고가 모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언제쯤 있을 거다 짐작은 하지만 몇 명이나 뽑는지 언제 보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럼 이때 뭐를 해야 되느냐? 공부만 하면 됩니다. 이때 혼자 괜히 모여서 혼자 생각하거나 모여서 야 언제 날 것 같아? 어디 뽑을 것 같아?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그런 대화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은 모든 생각을 접고 공부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고가 나면 그때부터 지역을 결정해야 되는 모든 그 시기까지 원서 접수가 끝나고 그 이후에도
내가 잘 썼을까? 이 지역을 썼을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단속을 하거든요. 그만 생각해라.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하는데 안 하려고 해도 자다가도 생각나고 이런 시기가 오니까 그 전에 지금이 바로 공부를 할 타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특별반 수업에 대해서 또 교재나 수업 내용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간단히 OT를 하고 제가 이제 식품위생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업 구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하고 다른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시행합니다. 아침에 첫 번째 시간에 동형 모의고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형 모의고사를 1시간 우리가 지금 시험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9시 20분까지 입시를 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총 3과목이기 때문에 1시간을 시험 보는데요. 그 시간에 1시간을 이제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9시 2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최소한 15분까지 오셔서 앉아서 잠깐 준비하셔서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 들고 오셔야 돼요. 실제 채점을 빨간색으로 해주지 않고 OMR을 돌리기 때문에 9시 20분까지 오셔서 10시 20분까지 토탈 1시간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10시 30분부터 화학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화학 수업을 들어갑니다. 오전에는 화학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는 누구를 할 거냐면 식품 위생 할 거고요. 식품 위생 끝나고 식품 미생물 합니다. 근데 제가 쓰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수업이 약간 복잡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총 수업 구성에서 하루에 8강을 잡아져 있는데 1시간을 동형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7강을 하게 되잖아요. 7강을 하니까 이제 홀수이기 때문에 근데 각자 선생님들마다 지금 강의 내용이 화학 선생님도 화학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제 현재 7주로 줄어들어서 우리가 강의하는 시간이 오늘 날짜까지 포함해서 총 50강이에요. 그러면 둘이 딱 나눴을 때 25강씩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양보 없이 어떻게 했냐면 4시간, 3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해봐서 잘 되면은 이제 올해 같은 시스템을 계속 해보고 동형 모의고사가 효과가 있고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 또 매년 진행을 해보고 너무 힘들다 하면은 또 이제 지금 그래서 시범해입니다. 첫 번째 특별반 시범회인데 화학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4시간은 이제 시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4시간 하셨지만 화학을 4시간 하고 다음 주 이야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화학을 4시간 하지만 밥은 먹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3개를 화학을 하고 식사하시고 화학 선생님이 기다리셨다가 다시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으셨지만 제가 그러면 동형 모의고사를 마지막에 볼까요? 뭐 이런 건의들을 했는데 시험을 마지막에 보는 것도 아니다 하셔가지고 양보해 주셔서 화학이 4시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3시간 하고 밥 먹고 1시간 화학 선생님이랑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위생을 2시간 하고 미생물을 1시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2주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화학 선생님이 3시간만 하십니다. 3시간만 하시고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위생 2시간, 미생물 2시간 이렇게 이제 2주 뒤에는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4시간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2과목이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메인 과목, 화학 선생님 기타 과목. 네, 메인 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3시간 하는 날에 2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항상 위생을 2시간 하고 미생물을 1시간. 이때는 둘 다 똑같이 2시간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개 있을 때는 미생물을 1시간 하고 위생을 2시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특별반은 1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생 내용은 기출 내용도 많고 이미 책에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통 16개 정도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미 부족합니다, 시간이.
위생을 무조건 2시간씩은 할 거고 오늘도 2시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은 1시간을 제가 이렇게 수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어디까지 풀어올까요? 그럼 선생님 같으면 다 풀어라.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을까 봐 질문을 못 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 진도는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못한다고요. 근데 제가 진도를 주중에 그 품격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확실하진 않잖아요. 어떨 땐 내용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 대비 강의 내용을 쭉 보면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정도 위생을 준비해 오세요. 미생물은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하면은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쭉 하다가 약간 시간이 모자라서 뭐 미생물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제 수업 안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면서 최대한 이제 그 3월 2일까지 종강하도록 할 겁니다. 이 특별반 수업은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더 이상 이제 보강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주중에 지금 저희가 수업이 이미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끝날 거고 어쩔 수 없으면 뭐 여기서 연장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맞춰볼 거고 정부득이하다 그러면 저가 그냥 혼자 찍고 여러분에게 인강으로 이렇게 틀어드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최대한 맞춰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실강생분들 중에는 이제 저랑 같이 금요일에 지금 문제풀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조금 컨디션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실강에서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게 힘들다 하면은 특별반 나오고 다른 강의들을 인강으로 대체한다거나 본인 그 몸 컨디션에 맞춰서 잘 조절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강생분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하루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보겠지만 뭐 나갈 때 되게 힘들어요. 이제 집에 갈 때. 이거 고등학교 때 느꼈던 피로감인데? 막 이러면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잖아요. 문도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특별반 수업 있기 전날은 최대한 빨리 주무시거나 컨디션 조절 잘해서 그 수업에 빠지지 않고 또 하루를 조금 그 풀로 오늘 내가 실강에 와서 들은 수업은 내가 여기서 다 이해하고 다 챙겨 먹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들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오세요. 알겠죠? 밥을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안 먹지도 말고 알았죠? 그리고 우리 인강생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뭐 OT 때 잠깐씩 얘기하는데 인강생분들이 수업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제발 예를 들어 오늘 특별반 토요일에 하면 월요일에 인강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특별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아침부터 기다려. 왜 안 올라오지? 영상이 왜 안 올라올까? 전화해. 영상이 몇 시쯤에 올라오?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계획 자체를 내가 특별반 인강을 들어. 그러면 화요일에 계획을 세우세요. 저희 학원은 무조건 월요일은 올라가요. 근데 뭐 시간이 좀 조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 나는 하루 종일 특별반 수업 공부를 하겠다. 강의가 이미 7개가 있으니까 7개 들으면서 복습하는데 하루가 걸린다.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제가 문제풀이를 금요일 날 한단 말이에요. 위생 문제풀이 금요일에. 그러면 토요일에 기다리지 말고 아예 토요일 말고 일요일에 문제풀이 수업이야. 이런 식으로 인강분들이 꼭 그 다음 날에 스케줄을 잡아요. 인강이 올라온다는 계획 때문에. 그러지 말고 다음 날에 스케줄을 잡아서 모든 수업을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과 상관없이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특별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 7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업들이 막 다 6개, 7개씩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미뤄두면은 계속 밀립니다. 어느새 순식간에 쌓일 수 있으니까 절대 인강을 미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품위생 이제 그 과목부터 잠깐 소개를 하자면, 자, 교재는 이제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핸드 타입으로 조그맣게 나옵니다. 제가 매년 처음에 이제 교재를 제작할 때 위생 교재를 작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화학 선생님께서는 우리 교재는 작을 수 없다 해서 서로 교재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위생 교재가 작아서 어차피 OX니까 들고 다니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저는 작게 나와 있고 보시면 다 OX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교재가 좀 작은 형태입니다. 자, 위생 교재를 보시면은 두 가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재가. 첫 번째는 이제 기출지문 총정리라고 되어 있죠. 기출지문 총정리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지문들을 지문만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는 OX로 되어 있습니다. OX. 그러면 기출지문 총정리를 잘 보면 특히 이제 지금 문제풀이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도 문제를 보면 봐왔던 거 있잖아요. GMP도 있고 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정답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4개 사지선다 지문이 4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2개씩 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틀린 지문을 맞게 고쳐가지고 제가 OX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지선다형으로 풀던 문제를 이제 OX 형태로 바꿔서 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틀린 답을 딱 고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문제집을 다시 복습해요. 또 딱 고르고 넘어가요. 나머지 3개의 지문은 그냥 옳은 표현이니까 크게 읽어보지 않거나 그냥 쉽게 반복할 때도 틀린 답을 고르는데 집중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옳은 지문을 가져다가 그 지문을 가져다가 OX를 만들면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출문제 몇 번에 있다. 그러면 다시 원 문제를 보면 자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문 한 개를 보면 갑자기 이 내용이 이상해 보인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문제 풀 때는 전혀 그 지문을 깊이 보지 않았는데 OX 때문에 꼼꼼히 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또 막 한 글자 막 이렇게 틀리려면 찾으려고 막 보다가 보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그 수업 자료를 왜냐하면 똑같은 수업을 계속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현재 이런 기출지문 총정리로 복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존의 수업들은 조금 자기가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좀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특별반에 있는 이 기출지문 총정리는 그렇게 공부해봐야 내가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기출이 안 됐어. 그럼 여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내가 이 내용이 헷갈리거나 원 문제를 찾아보고 싶어. 문제집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헷갈렸어. 내가 알레르기 식품 또 잊어버렸네? 역으로 들어가서 기본 이론을 복습하는 식으로 반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출지문 총정리고 OX. 그래서 문제를 무조건 풀어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선생님과 맞춰볼 거고 이 정답지를 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정답지를 주면 약간 그 매지가이처럼 OX, OX, OOO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특별반을 수강하는 친구 중에 이 책만 풀어본 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답지를 요청한 적 없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면서 답을 맞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꼭 OX 풀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2번째 단원을 보면은 빈출 주제별 문제풀이가 있죠. 자, 이 빈출 주제별 문제풀이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에 특별반 수업을 고안할 때 그 어떤 내용이 했었냐면 우리가 이 10개의 단원 중에 계속 자주 나오는 이제 주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냥 말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오염지표 미생물 이런 거 있죠. 매년 나오는 이런 단원들의 이제 문제를 조금 만들어서 뒤에 풀어줬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기출지문 총정리의 문제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뒤쪽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내용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안 풀어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뭐든 좋든 짧든 길든 뭐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간에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실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빈출 그 주제별 문제풀이는 스스로 해보시고요. 정답지는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요거 정답지, 이게 지금 100문제거든요. 예, 정답지 올려줄 거고, 수업하는 동안 있죠. 특별반 하는 7주 동안 중간에 꼭 풀어보셔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오셔서 물어보면 되고, 또 우리 인강생분들도 언제든 게시판에 뭐 1대1 게시판이나 카페에다가 물어보셔서 여기서 혼자 풀어보고 스스로 학습하면 됩니다. 자, 이 위생 수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부분은 법령 정리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최대한 이제 그 24년도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제가 지금 문제풀이 때도 법령 정리를 마지막 시간에 해줄 건데 특별반 수업 때도 마지막에 해줄 겁니다. 법령 정리는 제가 책을 개정할 때 조금 크게 바뀌었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중간중간에 법 바뀌는 거 얘기해 주죠. 뭐 우리 지난주 생각해보면 부모니신을 바꿔줬다든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짚어줄 거예요. 기본서 어디 하면서 그때는 자기 거 뭐 서브노트든 기본서를 들고 오셔서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할 때 맞아 이거 바뀌었지 하면서 한 번 더 컨펌하고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적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이제 한 번 쭉 정리해 줄 거고 통계도 한번 쫙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 통계도 한번 드릴 거고요. 이 법령 정리를 이제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1월 2일자로 위생법이 개정됐습니다. 제일 뜨끈뜨끈하죠. 사실 지금 문제풀이 때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휴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월 2일자로 그 법이 바뀌었는데 다행히 이제 시행 날짜가 1년 뒤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예를 들어 지금 무수업소, 모범업소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우리 지금 위생 등급제 페이지에 있는 그 47조에 있는 내용이 이제 우수업소가 이제 지금 빠지고 모범업소만 생기는 그러니까 우수업소가 운영이 잘 안 된대요. 이제 재개정 이유를 봤더니 해썹하고 중복이 되거나 우수업소 부분이 운영이 이제 그런 절차도 없고 해가지고 얘를 되게 축소하거나 뭔가 그 제도를 정비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7조가 여러분 우리 기본소에도 있지만 위생등급이라는 제목인데 그게 없어지고 모범업소 지정으로 아예 모범업소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1월 2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법령 개정 때 한번 다시 왜냐하면 수업 내용 때 있으면 말해줄 건데 출제되지 않아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문제풀이 그러면은 이 수업을 법령 때문에 들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문제풀이 수업 때도 마지막 시간에 꼭 한 번씩 정리해 주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법령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생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식품미생물 수업을 한번 보시면 식품미생물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2년 정도는 프린트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 프린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있었냐면 쉬는 시간에 문제를 푸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아침에 프린트를 주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러지 않고 싶었지만 이제 책을 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책을 내자 해서 기존에 있던 프린트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좀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화학 선생님과 같은 크기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책은 이제 출간이 됐고 이 미생물 책 지금 열어보셨겠지만 어떤 식이냐면 얘는 밑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빈 칸에다가 해당 내용을 적는 거, 그 다음에 OX가 있으면 OX. 이미 이제 위생에서 심화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제가 뭐 다른 코멘트 없어도 아마 자연스럽게 쓰실 것 같은데 미생물은 심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심화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여기 부분에 이제 채워놓고 OX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생각보다 그 특별반이 한 주 또 일찍 시작하고 제가 계속 바쁜 그걸로 23년도 기출 내용을 제가 반영이 된 그 파트가 있고 안 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 그 수업 중간중간에 23년도 문제를 바탕으로 뭔가 OX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할까, 이렇게 공표를 해야 제가 또 하거든요. 말 안 하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또 잘 안 하니까 최대한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해서 주고, 똑같이 위생과 미생물 진도는 모두 다 제가 품격 카페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사이에, 제가 화요일에 또 수업이 있어요. 제가 화요일에 여러분은 안 만나지만 이제 식품화학 강의가 시작돼서 화요일에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제가 봐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은 없죠? 보통 다 가입은 하셨으니까 꼭 제가 그런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동형 모의고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시간에 시행이 되는데, 정확하게 OMR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성적이 나오면 1등부터 이제 쭉 성적이 나오고, 그 성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학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통계를 내가지고 배부를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름은 지우고 그냥 1등부터 꼴등까지 세 과목의 점수를 이제 소트해가지고 그거를 품격 카페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기 품격 카페 게시글 중에 맨 끝에쯤에 뭐가 있냐면 쪽지 시험 결과 뭐 이런 그 판이 있거든요. 게시판이.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도경 모의고사 뭐 이렇게 성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시면, 그러면 학생들의, 그러니까 서로 몇 점인지 노출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평균 이번에 90점 맞았다. 그럼 내가 몇 등인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성적이 몇 등쯤 되는지. 그러니까 나 이번에 60점 맞아서 진짜 못했다라고 생각했지만 1등도 70점이야. 그러면 이제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서 등수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공개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점수여도 몇 등이나, 아니면 와, 나 80점인데 되게 잘했어. 그랬는데 100점이 막 세 과목 100점이 한 5명 있어. 이게 시험이 제일 쉬웠구나 라고 한 번 더 반성을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해설지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해설지를 따로 드리지 않고 정답지는 줄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그 OMR을 걷어가고 우리 감독관님이 이제 정답지를 나눠주시면, 시험지를 걷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쪽지 시험을 보면 저는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좀 봐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시험지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김병희 선생님도 걷어갔다 다시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 얘가 이 문제에서 고민을 했구나가 다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시험지는 배부돼 있는 상태로 갈 거고, 정답지가 가면 채점하시면 됩니다. 채점하시면 되고, 꼭 당부드릴 거는 쪽지 시험을 볼 때도, 쪽지 시험은 10문제씩, 그러니까 총 30문제를 봤을 때도 이 쪽지 시험 때문에 너무 애들이 그냥 괜찮아 하는 애도 있는데, 쪽지 시험 때문에 막 손이 벌벌 떨린다거나 너무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 오늘도 안 돼 하면서 너무 좌절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계속 테스트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12월에도 모의고사 보셨죠? 또 지금 계속 매주 시험 보죠. 미생물도 엊그제 실전 모의고사. 우리 7강생들은 다 시간 재고 막 몇 점 맞았냐 막 이렇게 시험 보죠. 계속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 멘탈이 강해져야지, 여기서 막 매번 막 나락에 갔다가 막 이러면은 들쑥날쑥 하면은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혼자 거의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어요. 시험장 가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일수록 더 떨려요. 놀았던 친구는 안 떨려요. 놀았던 친구는 안 떨리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한 애는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대범해져야 돼요. 시험, 그래, 나 다음에는 하나 더 맞을 거야. 근데 내가 뭔가 잘 안 된다, 나 멘탈 관리가 잘 안 된다, 선생님 찾아오세요. 선생님이 잘 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점수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고 모든 발판 삼아서 나는
밟고 합격하리라 이렇게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 막 시험 때문에 갑자기 수업을 안 나오고 이러지 마세요. 나 동영 모의고사 때문에 이 교시에 갈까 막 이러지 말라고. 알았지? 선생님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저기 앞에 서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궁금한 점은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화학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마쳤고요. 특별반을 하면은 제가 이제 그 1대1 상담을 합니다. 1대1 상담은 모두 다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자 이러지 않고 출석부 순서대로 이제 모두 다 시행을 할 겁니다. 물론 전 절대 선생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거부한 애는 없었지만 그렇다 하면은 만나지 않는데 제가 그 출석부 순서대로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라고 하면 그 성격적으로 못 옵니다. 못 오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출석부 순서대로 쭉 다 그 1대1 상담을 할 거거든요. 할 거고,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고, 자기가 혼자 하고 있는 것들을 저에게 이제 다, 그러니까 고민이나 스케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리,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면 남자친구 고민도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한 것도 이야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이제 그 뒤에 상담을 할 건데, 우선 1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한 번씩 만날 거고, 상담은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 토요일만 오는 친구들, 그죠? 특별반만 오는 친구들을 토요일에 꼭 할 거, 먼저 할 거고, 실강에서 다른 요일에 만난 친구들은 또 다른 요일과 토요일을 분배해서, 그리고 한 번도 선생님하고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이제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거나 하면 잡아줄까 하거든요. 상담 보통 지금 한 3명 정도, 하루에 3명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저는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길어질 때가 있어서 세 번째 친구가 너무 많이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3명 정도 할 거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방을 그대로 자습실로 쓸 겁니다. 제가 학원에 요청해서 그 오늘 상담하기로 한 친구가 어디 또 돌지 않고 그냥 남아서 그냥 공부하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떠들지 말고 갈 친구는 가고, 상담이 아니어도 나 조금 보고 가야겠다. 선생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나 조금 더 하고 가야겠다. 오늘 이거 좀 더 정리하고 가야겠다면 이 방에 그대로 남으셔서 혼자 자율학습하고, 지금 우리 실강생들도 남아서 자습하고 가거든요. 뭐 간단히 밑에 가서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와서 먹고, 여기 밖에 있으니까 먹고 와서 이제 이 방을 자습실로, 그냥 학원의 자습실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특별반의 자습실로 이렇게, 왜냐면 제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상담 타임 되면 오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 수정을 한다거나 제가 미션을 드렸다 그러면은 또 다시 와서 검사도 맡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3명씩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상담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만약 3월 16일로 경기도가 뜨게 되면 원서 접수가 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이 원서 접수기 때문에, 그때 원서 접수를 하려면 이 친구의 상태나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아야 원서 접수를 할 때, 지역 선정을 할 때 서로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절대 선생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내가 혼내지 않아요. 절대 너 왜 이렇게 막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만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하면 배려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할 거거든요. 이 19일 전에 설날 다음 주까지는 상담을 마무리할 거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3명씩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상담을 할 때는 인강생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EOT 영상이 올라가니까 나는 인강생이라 상담을 못하나라고 하는데, 언제든 저에게 많은 루트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연락이 와요. 뭐 채팅, 쪽지, 그리고 대방고시 1대1 게시판, 뭐 언제든 뭐든 근데 최소한 저는 누굽니다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시기직 수험생입니다 이러고 쫙 저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래서 누굴까 얘는? 나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선생님이 그 친구가 상담한다면 내가 누구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언제든 신청할 수도 있고 상황이 절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알아요. 얘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 제가 전화합니다. 실제로 전화해서 그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인강생 분들도 저한테 상담 요청하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 경기도에서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역이 뜰 거잖아요. 지역이 뜨면 그 지역을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가 제가 봤을 때 결혼을 하냐 마냐 다음으로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매년 우리가 항상 후회와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너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5번, 6번 찾아오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알죠? 결정장애가 있다거나. 저도 그런 거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는 게 가장 이제 어려운 숙제가 되는데, 한간에 이제 소문에 장미 선생님이 지역을 이렇게 골라준다. 이게 한참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해명하고 다녔는데 절대 골라주지 않습니다. 절대 골라주지도 않고 그럼 지역을 어떻게 고를 때 선생님이 도와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떤 걸 도와주냐면 저는 이제 지역을 그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 제가 그 아이들한테 쪽지를 주고 일지망, 이지망을 써서 나에게 내라고 합니다. 일지망, 이지망을 쓰고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저는 화성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역을 써서 내면은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하냐면 성적이 비슷한 애들끼리 몰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파주가 뭐 둘을 뽑아. 근데 성적이 비슷한 애들이 한 4명이 다 파주를 쓴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모르면 우리가 그냥 인터넷으로 내 집에서 혼자 접수하면 그냥 모르지만 내가 소신껏 접수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매일 상담하고 어떻게든 합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거기 몰리는 게 저는 이제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우리 애들이 다 몰려있고 다른 지역에 없으면 합격생을 또 이 지역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몰려있을 때 제가 그 해당 4명한테 알려줍니다. 너랑 비슷한 애가 같이 파주를 쓰는데 너가 그 애들을 같이 그러든 말든 난 파주를 써도 되고 저는 피해야겠어요. 다른 지역을 써야겠어요. 옮겨도 되는 기회를 그냥 그 친구들. 근데 그럴 때, 자, 얘가 써. 이렇게 안 알려줍니다. 그냥 너랑 비슷하네. 또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저 분단 앞에서 2번째 언니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언니는 어디를 쓰나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약간 고수의 느낌이 나는 언니들이나 고수의 느낌이 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 이런 거 선생님 제가 쓴 지역에 엄청 잘하는 애가 있나요? 그러면 그 잘하는 애가 있는데 한 명을 뽑아. 그러면 그럼 피해도 된다. 아니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공부를 빨리 더 해라. 이렇게를 그 고수나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을 몰리지 않게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직에 100명씩 뽑으면 이런 짓 안 하겠죠. 100명씩 뽑으면 말만 해도 되게 행복하다. 그치? 100명씩 뽑으면은 이렇게 안 할 텐데 너무 작게 뽑기 때문에 특히 경력 경제 너무 작게 뽑는데 다른 학원을 뺏기기 싫은 거죠. 대방고시가 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근데 하다 보니까 대방고시가 거의 다 이제 모든 지역에서 이제 석권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그건 계속 합니다. 제가 하니까 그거 부분은 저랑 상의하면 되는데 그거를 할 때 뭐가 지금 방금 설명했잖아요.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몰리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파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을 보고 80점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가 모의고사라든가 지금처럼 만약 실강생이면 동영 모의고 그러니까 시험을 응시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점수를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를 나한테 말을 해줘야 내가 비슷한 애들끼리 떨쳐줄 텐데 문제는 시험에 전혀 응시하지 않고 난 그 친구를 전혀 모르는데 저에게 여기 지역 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 그런 상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요. 그래. 그래도 되겠지. 너 모르고, 쟤도 나를 모르고, 서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래서 항상 초부터 이야기하거든요. 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모의고사 봐라. 그리고 특별반을 왜 더 이렇게 이제 인기가 많아졌냐면 쪽지 시험을 매번 보니까 이 애를 보면 성적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질문하잖아요.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면 전 질문을 들으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선생님들은 다 보여요.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최대한 만나지 않고 내가 전 이 지역 아니면 안 돼요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다른 지역 갈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조금 분배해서 최대한 난 합격이 목적이에요.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메이네 내가 지금. 그래서 시험 너무 왜냐면 시험에 응시를 안 해요. 올해도 지금 정기 모의고사 이렇게 성적표 저는 매번 학원에서 봤거든요. 근데 아마 그 성적표를 받는 선생님은 아마 시기직밖에 없어요. 전 소트에서 다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딱 그 상담을 하면 이름이 딱 기억이 나요. 왜 상위권에 있거나 기억을 하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또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무조건 시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실강생분들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이제 OT는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해야겠다 하는 것,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특별반 운영되는지 이제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공부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잘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1월 중순이거든요. 1월 13일이기 때문에 3월 16일에 시험이 시작된다고 하면 딱 한 달, 딱 2달 남아요. 딱 2달. 그리고 30일이라고 하면 2달하고 한 2주? 이렇게 남잖아요. 또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딱 3달. 4월 20일이니까 이렇게 3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정말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항상 내가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기 스스로 들 만큼 나는 오늘 7시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나 7시간 했지 내일은 8시간 할 거야. 그러니까 순공 시간 계속 늘려가고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한계 두지 말고 내가 이렇게까지도 공부할 수 있구나. 요거 이만큼 더 할 수 있구나. 계속 자기 한계를 계속 깨부시면서 지금부터는 정말 공부만 해야 되고 아주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랑 2달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2달 물론 내가 지금까지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 왔지만 이 2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의 20년, 30년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특히 나 오늘 스트레스를 너무 스트레스 쌓이는데 오늘은 좀 쉬기로 했으니까 친구 만나러 나갈까? 그 친구 오늘 안 만나도 2달 뒤에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뭔가 내가 조금 쉬어야겠다 할 때 오히려 놀러 나갔다가 피곤해. 감기 걸렸어. 며칠을 공부 못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면 진짜 쉬세요.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를 하면서 오히려 좀 내 체력을 쌓아주고 왜냐면 체력 전쟁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요. 시험이 임박한 전주에 막 코로나 걸리고 그래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혼자 시험 보고 그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너무 슬퍼했어요. 왜냐면 잘했는데 진짜 막 그래서 그때는 막 표가 동생 클럽 가지 말라고 해라. 아빠 회식 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가까울수록 건강관리 성적관리 이런 게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2달만이라도 또는 우리 경상북도 지금 딱 3달만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범위 있잖아. 와, 나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도 공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부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2달 뒤에 시험 보고 이제 면접 준비하고 계속 남아있거든요. 제가 계속 준비할 거예요.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 면접 특강 준비해놨고 준비할 거고 또 면접자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특강해 줄 거고 그다음 면접 치르실 거고 조짜할 거고 다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돼. 우선 필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다른 마음으로 그리고 기존 커리큘럼 말고 내가 또 돈 들여서 특별반 듣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야지. 안 듣는 애와 달라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수업만 쌓이면 안 돼요. 인강만 계속 쌓여.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혼자 가지 않아요.
최소한 이 방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가거든요. 근데 경쟁자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다른 지역 쓰면 절대 경쟁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서로 도울 수 있는 런닝메이트예요. 그래서 이 방에서 같이 뛰고 있고 선생님이 늘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거든지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경기도 또 경상북도 그래서 꼭 우리가 또 역시 대방고시가 다 합격자를 싹쓸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OT를 마치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식품위생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